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세종의 노지은 변호사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이스피싱과 관련해서 어떤 게 보이스피싱인지, 그리고 보이스피싱 전화나 메시지를 받았을 때 주의할 점과 어디에 신고하면 좋을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이란 개인정보를 낚는다 라는 의미의 합성어입니다. 그리고 피싱 사기란 전화나 문자, 메신저, 가짜 사이트 등 전기통신 수단 등을 통해 피해자를 기만, 공갈함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낸 후 금품을 갈취하는 사기수법을 의미합니다. 이런 보이스피싱은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요. 실제 어떤 게 보이스피싱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첫째, 내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와 둘째, 내가 범죄자, 즉 피의자가 되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피해자가 되는 경우로 대출빙장 사기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전화 받아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김민수 고객님, 이번에 우수 고객으로 선정되셔서 2.5%짜리 저리 대출로 5천만 원까지 이용 가능하신데 하시겠어요? 우수 고객님이시기 때문에 서류 심사만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용보증기금에 내 세금 200만 원만 바로 이체해 주시면 신속히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늘이시죠? 서울중앙지검의 유재호 검사입니다. 현재 하늘이 씨의 개인정보가 도용되게 확인돼서 저희가 수사 중인데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이 모두 빠져나갈 수 있으니 국가안전 계좌로 이체해야 됩니다. 전화 끊지 마시고 지금 바로 현금인출계 앞으로 가셔서 제가 불러드리는 계좌로 이체해주세요. 이렇게 주로 검찰이나 경찰, 금감원이라고 하면서 뜬금없이 사건에 연루되어 계좌 안전이 의심되니 돈을 자신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라는 경우입니다. 은행과 같은 금융회사 직원이 척하면서 신용등급이 상향되었다거나 아니면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수사기관에서 보호해주겠다는 등 솔깃한 말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돈을 보내달라는 취지이죠. 모두 보이스피싱입니다. 다음으로 가족이나 지인 또는 택배기사님 척하면서 송금하도록 하거나 상품권 구매와 같이 유료 결제를 하게 하기도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유형입니다. 이렇게 자녀의 말투로 접근을 하거나 택배기사님이 택배 주소를 확인하는 것처럼 피싱 사이트를 보냅니다. 자녀가 납치되었다거나 사고가 났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엄마, 나 납치됐어. 살려줘. 라고 자녀의 목소리와 비슷한 소리로 들리고 이어서 낯선이가 딸의 얼굴을 다시 보고 싶으면 전화 끊지 말고 지금 불러주는 계좌로 2천만 원 입금하시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기범이 자녀와 부모님의 전화번호와 이름을 확인 후 부모님 핸드폰에 뜨는 발신자 번호에 자녀의 번호가 나오도록 변조해서 마치 자녀가 납치되었다거나 사고를 당한 것처럼 가장해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편취하는 유형입니다. 앞서 살펴본 유형들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해서 나에게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최근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일자리 소개로 접근하는 경우는 나를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도록 하는 내가 범죄자, 즉 피의자가 되도록 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청년들 대상으로 해외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고 광고해서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도록 하는 유형인데요. 중국 쇼핑몰 아르바이트생 모집하는데 비자나 숙박 등 모든 경비는 회사에서 부담합니다. 라고 포섭한 후에 일단 해외로 오면 협박을 하고 보이스피싱 교육과 실습을 통해서 스스로 가담하도록 유도합니다. 구체적으로 시키는 업무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걸게 하거나 예를 들어 세금 감면용 대출이나 취직 관련 신분 확인을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안내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는 지인이나 피해자들을 만나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거나 계좌 이체를 하도록 하는데 이때 금감원 조사원이라는 가짜 신분증이나 가짜 금감원 서류, 가짜 은행 직원 명함을 제시하도록 합니다. 보통 ATM의 경우 무통장 송금 한도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수익 아르바이트라고 하고서는 여러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인출하도록 하거나 100만 원
10짜리씩 여러 번 송금하도록 한다. 이러면 한 번쯤 의심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시키는 행동 자체가 보이스피싱의 경우도 있고요. 단순 아르바이트로 시작해서 고수익을 얻는 직장을 소개해준다고 유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택배 상자 좀 옮겨주세요. 한 건당 2, 3만 원만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권하고 신뢰감을 쌓은 후에 혹시 다른 고수익 아르바이트 해보실래요? 뭔데요? 하면 현금 찾아서 보내주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모두 내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도록 하는 건데요. 정말 중요한 게 나는 전화한 거밖에 없어. 나는 현금을 옮기기만 했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콜센터 상담 역할을 하면 범죄단체 조직 가입 활동죄에 처해질 수 있고요. 콜센터 상담원이나 ATM 현금 인출계 행동을 하는 경우엔 사기죄 또는 사기 방조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체크카드를 양도받은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해당하고요. 차명계좌나 대포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인 줄 알면서도 계속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구속 기소되고 있고요.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주의하면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통의 경우 검찰이나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당황하게 됩니다. 우선 심호흡을 하시고요. 어떤 사건 때문에 연락한 건지 물어보세요. 만일 실제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하신 거라면 보통 관공서 오픈 시간인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유선 전화로 연락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보통 관련자에게 연락하기 때문에 뜬금없이 어떤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식으로 전화하시진 않고요. 설령 참고인 조사라고 하더라도 보통은 조사를 위해 언제 서부지검으로 오라고 대면 일정을 잡지 송금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사기범이 진짜 수사기관에서 전화한 것처럼 믿게 하려고 검찰청 명함을 보내준다거나 영상통화로 가짜 검사실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 사건 관련해서 검찰에서 전화하시는 분들은 실제 명함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고요. 굳이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검사실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금감원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 금융법 위반을 하였다는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선 금융법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또한 금감원이나 금융기관에서는 대출 상품을 미끼로 계좌이체나 현금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피싱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은 경우인데요. 우선 경품 이벤트 등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벤트를 참여하면서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안 됩니다. 또한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블로그 등에 포함된 링크에 접근하지 않아야 됩니다. 링크에 접속하거나 다운로드 받기 전에는 도메인 주소가 맞는지 의심을 해보는 게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검찰청 홈페이지는 www.spo.go.kr인데요. 피싱 사이트인 www.spo.bvc.net와 같이 비슷한 철자로 피싱 사이트를 만들어서 검찰청 홈페이지가 아닌 피싱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피싱 사이트에 접속했거나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은 경우 이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내 스마트폰을 원격 조작할 수 있어 내 스마트폰으로 검찰청에 전화하려고 해도 실제 검찰청이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결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내 스마트폰이 아닌 다른 사람의 전화기를 통해 해당 기관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찰청이나 국세청, 금감원 등의 공공기관에서는 아르바이트생 모집을 SNS나 전화를 통해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 아니더라도 채권 회수 아르바이트나 간단한 업무만 하면 되는데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하는 경우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즉시 금융기관 콜센터에 연락해 지급정지나 계좌해지 요청을 하세요. 둘째,
수사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검찰청 1301, 경찰청 112, 교문감독원 1332,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에 신고 및 상담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신고하는 외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보호나라에 인터넷으로 피싱 사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 잊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떠올려 보면서 의심스러운 경우엔 수사기관이나 금감원,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 및 상담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엔 더욱 유익한 법률 지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